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오늘도 미얀마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타이완인 대상 인신매매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를 유인한 소셜미디어 광고입니다. 아주물류 금융집단의 합작 파트너 회사로 인재를 대규모로 채용한다. 중국어 사용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무경험자도 관계없다. 기본적으로 PC를 다룰 줄 알고 타자만 칠 줄 알면 되는데 급여는 최소한 2,500US달러라고 유혹하는 인터넷 허위 광고입니다. 해외에 나가 일하게 되는데 숙식이 제공되며 항공편 비용도 회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미얀마에서 발생한 타이완인 6의 납치 인신매매 장기 적출이 크게 불거지자 타이완 경찰이 타이완 내 런서, 사람 사냥하는 뱀이라 불리는 조직 소탕에 나섰습니다. 타이완 신베이시 경찰은 제보를 받고 출동해 차이성을 가진 남성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송출할 인력을 운송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캄보디아로 가려던 19명의 국민이 있었으며 이들은 핑동, 화롄, 타이동 등에서 사람 사냥 뱀 조직에 의해 공항으로 운송된 뒤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인터넷 허위 광고에 유혹돼 자칫 해외로 팔려갈 뻔한 피해자들은 운반책들이 검거되는 바람에 무사했습니다. 경찰은 사람 사냥 뱀 조직 3개를 적발해 모두 16명을 체포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태국 정부와 협조해 용의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12명의 인신매매 용의자들이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들어간다는 정보를 넘겼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이 태국에서 붙잡혀 8월 18일 타이완으로 송환됐습니다. 타이완 형사경찰국은 태국 이민국에 이들이 입국하면 통과시키지 말고 일단 억류하라고 한 뒤 경찰을 보내 호송해왔습니다. 타이완 경찰은 8월 초부터 단속을 해왔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하고 나서야 속은 것을 안 한 청년이 급히 본국에 있는 집에 전화를 걸어 모친과 통화를 했습니다. 청년의 모친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공항에 CCTV를 뒤져 사실 확인을 하고 요원을 파견해 성공적으로 청년을 구출했습니다. 사기 광고 회사가 캄보디아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일을 하다 결국 인간 연옥이라는 미얀마의 KK 캠퍼스로 끌려가 죽을 뻔했던 젊은 연인의 사연도 공개됐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고 구타하기가 일쑤였는데 잡혀있던 반려는 그야말로 악몽이었다고 그들은 털어놨습니다. 월급 5, 6만 유엔이 보장되는 캄보디아 카지노 서비스 인력을 모집한다는 광고에서가 연인들은 캄보디아로 건너갔지만 정작 일하는 데는 카지노가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작은 집에 가둬놓고 하루 종일 보이스피싱 일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다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돌아온 건 사정없는 폭력이었습니다. 악몽과 같았던 이들의 행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2월 27일에 캄보디아 도착해 일을 하다 5월에 그만둔다고 하자 되팔렸습니다. 태국을 거쳐 미얀마의 KK 캠퍼스로 밀항됐습니다. 물건처럼 돈으로 거래돼 동남아를 전전하게 된 겁니다. 커플 가운데 청년은 본국의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가까스로 KK 캠퍼스에 연이 닿는 사람을 찾아내 구해달라고 통사정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생명보험을 해약해 마련한 200만 유엔이란 거금을 주고 손자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인신매매 사건을 보면 선악의 구분이 많이 헛갈립니다. 중국은 동남아 1대1로의 거점을 확보하면서 조폭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반대로 주기적으로 단속도 합니다. 중화권의 조폭들은 합법과 불법 영역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조폭은 인신매매, 도박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약을 거래하기 때문에 중공 당국도 주기적으로 이들을 때려잡습니다. 2019년 중공 당국은 캄보디아와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지능적인 사기를 일삼던 조폭들을 검거했습니다. 당시 중공 공안은 2대 전세기까지 동원해 120명의 범인을 압송했습니다. 중공은 조폭에 대해 무자비한 면도 있습니다. 공안은 동남아에 있는 23만 명의 사기범들에게 자진 귀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거절하면 중국 내 가족과 친척의 집에 여기는 사기꾼이 사는 집이라고 페인트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연좌제를 적용해 가족들에게 각종 불이익을 줬습니다. 자녀들의 진학, 군 입대, 소셜미디어, 공무원 취직 등에서 제재를 가합니다. 이 같은 단속에는 지방 공무원이 대대적으로 동원됩니다. 미얀마에서 체포돼 송환된 중공 사기범들이 형무소에서 나는 중국인이다, 중국인은 중국인을 속이지 않는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평화 공세를 할 때 중국인은 같은 중국인을 때리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인지 동남아의 사기 수법은 더욱 국제화됐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인력을 고용해 인도, 구미, 아프리카인들에게 사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완, 중국, 말레이시아 같은 중국어권에서 구미권으로 사기 시장을 다변화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인이 보이스피싱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미얀마를 중심으로 국제화된 사기는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귀자고 유혹하는 수법도 많이 쓰이는데 2021년의 경우 통보된 사기 금액만 5억 4,700만 달러였습니다. 전년 대비 8배나 폭증했습니다. 중화권에서는 조직 사기단의 남녀 조직원을 각각 텐왕거, 띠후메이라는 언어로 부릅니다. 서로 같은 조직원임을 알아보는 일종의 암구어입니다. 이를테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하는 식인데 중화권 조폭 세계에서는 아주 기발한 그들만의 언어도 많습니다. 1대1로의 동남아 거점인 캄보디아 시아누크의 불법 업소의 물건은 거의 모두 중공 출신입니다. 그런데 중공 사람들과 타이완 사람들이 모두 얽혀서 어느 쪽이 선하다, 악하다는 식으로 구분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의 보이스피싱 사기는 타이완이 원조라고 주장하는 타이완 상인도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공인들도 사기 조직에 가담하긴 했지만 배후는 모두 타이완인들입니다. 차이잉원의 타이완 민진당 정부가 이번 사건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이 닿지 못하는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캄보디아만 해도 철저한 친중 국가입니다. 타이완의 외교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은 현지 타이완 상인이나 종교단체 또는 타이완 조폭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폭은 검은 세계를 잘 알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악하긴 하지만 돈만 주면 선한 일도 합니다. 물론 그게 동기까지 선한 것은 아니긴 합니다. 이번 사건이 크게 터지자 타이완의 골수 친중파 야당 통촉당, 즉 통일촉진당 주석 짱안러는 자신이 당원들을 캄보디아에 파견해 피해자 20명을 구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타이완의 흑서에 주 리엔빵도 여기에 가세해 민주당 정부가 하지 못한 쾌거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주장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타이완 경찰 형사국은 인신매매 주범 하나가 이미 7월에 체포됐는데 바로 주 리엔빵 조직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펀스 선구의 지시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역할을 분담해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동시에 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리엔빵과 통촉당이 악마와 천사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정부를 무능하다고 비난하기 위해 쇼를 하는 것이라는 게 타이완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피해자였을 때 총통부에 구조를 요청했으나 감감무소식이었다고 분개했던 범프라는 한 유명 유튜버가 정부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외교부장이 나와 TV에서 1대1로 토론하자고 외쳐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TV에도 출연해 자신이 보다 못해 자비를 쓰고 현지 타이완 상인들의 찬조를 받아 피해자를 구해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유튜버는 훌륭한 일을 한다고 지지하는 팬들로부터 후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무려 2만 명의 팬들이 14시간 만에 24,000 뉴 타이완 달러를 후원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편승해 돈을 벌려는 가짜 계정도 등장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은 사실 정부가 해야 했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다 중공 국무원의 타이완 판공실도 공세에 나섰습니다.
타이완 동포들도 해외 중공대사관,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자 타이완 내 친중 매체들은 무능한 차이잉원 정부가 민심을 얻을 좋은 기회를 중공에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